자, 교재는 55페이지 제7강 강요의죄입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펴보시죠. 노트는 99페이지입니다. 자, 서론 강요죄는 자, 단순 강요, 중 강요, 중자가 들어간 범죄는 구체적 위헌범 미수가 없다 했고, 자, 그 다음에 부진정이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다 했습니다. 부진정 밑줄 그시고 따라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판례는 없는데 조문 자체는 승진시험이라든지 경찰시험에 종종 나오죠. 인질 강요가 있고요. 인질 강요, 인질 상해. 이 두 개의 죄는 인질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을 풀어주게 되면 해방, 감경 조항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인질 살해, 인질이 죽었죠? 인질 살해죄는 해방,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됐죠? 여기 있는 모든 죄는 침해범이며 미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자, 55페이지 와보세요. 자, 보호법익은요,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다. 침해범이고, 미수가 있다. 라 했고, 방금 보았듯이 중죄가 있는 범죄는 구체적 위헌범, 그 다음에 부진정이고요. 중죄가 있는 범죄는 중체포 감금죄만 제외하고 미수가 없어요. 자, 됐죠? 방금 보았듯이 인질, 그 다음에 인질상해 이 두 가지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지만 살례죄는 없다 했습니다.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요. 인질 상해죄, 상해죄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죠. X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강요죄를 보도록 합니다. 자, 행위 수단은요. 폭행 또는 협박이고, 그 다음 사람입니다. 사람, 인질의 객체는, 아니, 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라는 거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밑에 칸, 법인은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밑줄 거두세요. 인질 강요죄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 이 강요죄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즉,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권리가 아닌 것을 방해하는 것은 강요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강요가 되는 거죠.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될 수 없어요. 네, 됐습니다. 자, 객체 받으시고 폭행 협박합니다. 폭행은 광이고요. 협박도 광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폭행에는요. 12조, 총론에서 12조 강요된 행위를 외우게 되는데요. 총론 교재에서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절대적 폭력은 폭력이 될 수가 없다고 배웠는데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는요. 절대적, 강제적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받으시고 자, 판례봅니다. 빨간 펜을 들죠. 자,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라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빨간색 겁 동그라미이면 됩니다. 또 공포심 동그라미 치시고 검은색 언어 밑줄짝, 고동 밑줄짝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가볼까요? 강요죄에서 폭행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 행사여야 한다? 아닙니다. 신체란 말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신체란 말의 의미는 협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틀린 지문이죠. 우리 쭉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1번은 광의 밑줄 그시고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지문은 협의 개념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된 지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적 권리, 비재산적 권리도 불문한다. 됐는데, 이 판례가 밑에 나오죠? 그쵸? 재산적 권리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비재산적 권리 동그라미 2번 하시고, 출제됐어요. 자, 비재산적 권리, 자, 밑줄 한번 가볼까요? 자, 끄집어내시고요. 메모를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판례입니다. 여권, 강제, 회수 사건. 메모하세요. 가로 열고, 판례다, 이거예요, 판례. 판례는 여권 강제 회수 사건에서 강요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 비자선적 권리라고 볼 수 있는 빨간 펜으로 개인의 계약 체결을 할까 말까. 나의 자유 아닙니까? 그쵸? 근데 나한테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계약 체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강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빨간색으로 계약 체결 여기까지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비자선적 권리로서 강요죄에서 말하는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 할지라도 실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전답의 점유를 파란 펜 들죠. 실력 세무.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강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이에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나요? 앞에서 조문에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강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가 아닌 것을 방해하는 것은 강요죄가 안 된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자,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라 했는데 이 실력이 명하세요. 이것은 권리 행사가 아닌 거예요. 자, 권리 행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 행사가 아니죠. 이 실력으로 하는 것은 권리 행사 아니죠. 이것은 위법한 행위인 거예요. 자, 위법한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폭행으로 맞섰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폭행죄일 뿐이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즉, 권리행사 아닌 것을 폭행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예요. 밑줄 그어두시고. 자, 판례 볼까요? 자, 밑에 나오네요. 자, 중요한 판례인데 체크하시고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자, 의무라 했잖아요. 의무. 법조문 자체는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는 좀 더 자세하게 법률상 의무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법률상 밑줄 그시고 빨간색으로 없는 동그라미. 이래야지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파란 펜을 들으시고 의무가 있는 세무. 이것은 강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나머지 참고해서 받으시고요. 검은색으로 자가용 밑줄 그시고 자가용 차를 통해서 공항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자가용 운전자는 나를 공항까지 데려가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에게는 강요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그 다음 기소시기 가보죠. 자, 침해범이기 때문에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때 이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메모하세요. 자, 이것이 여권 강제 사건인데 자, 쭉 읽어보시고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여권을 강제로 빨간색으로 강제회수 당 여기를 동그라미 치세요. 여권을 뺏겼기 때문에 해외로 갈 수 있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수에다가 밑줄 그시고 미수하면 틀립니다. 자, 타조의 관계 강요죄는 가장 흔한 범죄라는 거죠. 따라서 체포감금 약취인 강간, 공갈, 강도 등이 성립할 때에는 이들 범죄만 성립하는 것이고 강요죄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강간을 당할 권리나 의무가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추행을 당할 권리나 의무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 해당 범죄들 속에는 반드시 강요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들 범죄만 될 뿐이지 강요죄는 별도로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판례가 밑에 체크하시고 자, 빨간색 들으세요.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빨간색 강요 밑줄짝 자연설을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 밑줄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한색 두 개를 밑줄 걷는데 강요도 했으니까 강요죄 될 것이고 갈취했으니까 공고죄 될 것 같은데 그럼 두 개 죄 다 됩니까? 그렇습니까? 자,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주된 범위가 뭐예요? 주된 범위가 자인설을 쓰는데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뺏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갈취하는 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공갈죄, 일죄만 밑줄짝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취를 두 번째 갈취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 검은색을 들으셔서
강요에다가 밑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는 여기에 흡수가 되고 공갈제 일제만 될 뿐이지 강요제는 별도로 성립을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기출문제 가보시면 강요제 된다. X 하시고. 자, 강요가 되는 판례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들으시고요. 법률상 의무 없는 했잖아요. 의무 없는 동그라미 치시고 강요제 됩니다. 두 번째 판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제출하지 아니하면 했기 때문에 이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판례,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동그라미. 제가 서명을 해야 할 권리나 의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명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원상폭격, 제가 원상폭격 해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강요죄 됩니다. 파업청을 띄우게 하였다. 제가 파업청을 띄우게 할 의무가 없거든요. 강요죄가 됩니다. 자, 됐죠? 자, 안 되는 거 파란색 들으시죠? 자진사직해라고 단순히 권유세모만 갖고서는 강요라고 볼 수 없고 작년도 경감부 문제. 자, 2번이 그 유명한 권상우 김태춘 사건인데요. 자, 이 사실관계 다 아시죠? 조폭 갑이 권상우 A로부터 팬미팅 아니네요. 조폭 갑이 연예기획사 A로부터 답례로 연예인 을에게 1억 원이 넘는 고급지를 주었다. 을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랬네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권상우가 이제 연예인 을이 권상우죠. 여러분 메모하지 마세요. 권상우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람의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가 백창주라는 애예요. 백창주. 이 백창주가 누구냐면 작년도에 2016년도죠. 박유천이 있었죠. 박유천. 박유천이라는 연예인이 뭐 강간 사건, 뭐 화장실에서 뭐 접대부를 강간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백창주가 그 시제스라는 그 연예기획사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 현재는 대표죠. 현재는 대표. 젊어요. 나이가 지금 40이 좀 넘었나요? 40 갓 됐나 모르겠네요. 이 백창주가 지금은 현 대표지만 이 시제스가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이 시제스의 대표지만 이건 지울게요. 당시에 20대 때 이 권상우의 로드 매니저였어요. 근데 백창주가 좀 끼가 있죠. 백창주가 누구냐면 이 아버지가 백창주 아버지가 모모씨라는 누굽니까? 조양은이 조양은파의 행동대장급 했던 사람이고 과거에 80년대에 구속된 그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주 조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백창주죠. 이 백창주가 권상우 로드 매니저였었는데 이 백창주가 당시 2000년대 초에 한류 바람이 불면서 권상우 인기가 일본에서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때 권상우가 팬미팅을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백창주가 지 멋대로 나서서 팬미팅 공연을 따온 거예요. 그 대가로 1억 원짜리 고급 시계를 받았던 거죠. 근데 권상우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권상우는 그걸 안 한다 했는데 자기가 답례 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이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연예기획사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권상우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의뢰를 했냐면 김태촌한테 손을 뻗치게 되는 겁니다. 누구 아버지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조폭 세계에는 서로 칼부림을 하는 하는 적대적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외에는 전부 다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쵸? 고향도 뭐 전라도 광주로서 똑같고. 근데 이 권상우가 발을 빼니까 이게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마침 김태촌이가 일본 넘어갈 때 기획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달라고. 그쵸? 그래서 그 김태천이가
계약서까지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런 내용의 계약서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은 권상우가 팬미팅 공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지. 파란색으로 있다고 믿었다,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세모를 치죠. 자,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권상우한테 전화해서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이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던 사안이었는데 과연 김태촌 갑에게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강요죄 된가요? 자, 강요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서를 썼고 팬미팅 공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안 된다 했죠. 만약에 답례를 받지 않았으면 답례 표시로서 계약금이나 시계를 받지 않았었다면 내가 그런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지금 답례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아니 연예인 당사자인 권사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매니저가 받았기 때문에 계약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의무가 있고 주관적으로서 두 번, 세 번째 줄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것은 강요죄의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이행되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이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할지라도 강요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됐죠? 자, 안 되는 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폭행 협박을 썼다 할지라도 의무가 없는 일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의도 없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3번 판례입니다. 자, 군인인 상관이 부하에게 근무 태도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의 내용을 일지 형식, 파란색입니다. 일지 형식으로 써서 제출해! 라고 하는 것이 강요죄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자, 이때 부하 밑줄 그시고 부하가 누군가요? 행정병입니다. 군대 행정병. 자, 행정병이 약간 또라이인 것 같아요. 이 행정병은 직무 수행의 내용을 일지 형식 따라 쓰세요. 일지 형식으로 해야 할 뭐가 있다?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군인이 일반 민간인한데 직무 수행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쓰게 하였다면 일반인은 일지 형식으로 써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강요죄가 될 수가 있는데 군 행정병은 이것을 일지 형식으로 써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될 수가 없다 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2번과 3번 판례는 같은 취지 판례란 말이죠. 2번과 3번 모두 다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강요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특수강요죄. 제가 상해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강요죄는 신설됐어요. 자, 중자 나왔네요. 역시 구성요건이 생명이라는 거 받으시고. 자, 인질강요죄 갑니다. 자, 검은색 드시고요. 사람 동그라미, 제3자 동그라미. 자, 보세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그랬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뭐다? 자, 밑에 규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인질의 객체입니다. 인질의 객체, 검은색 사람 동그라미 칩니다. 다시 올라가서 1. 인질로 삼아서 제3자에 대해서 뭐뭐를 하게 하였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이 제3자 누군가요? 제3자는 강요를 당하는 객체가 됩니다. 제3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조문에서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인을 말하죠. 자연인이라면 자연인 밑줄 그셔야 돼요. 성년, 미성년 불문입니다. 반면에 제3자는 강요를 당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강요의 당하는 객체는 자연인 밑줄, 법인 밑줄, 국가기관 밑줄도 돼요. 됐어요? 자,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 사람이 소속한 단체나 회사나 국가에 등에 뭐 엄청나게 거액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을 인질 강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시게 되면 해당 정부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장 말고요.
맞네요. 노조 간부에 대한 모멸을 속박하며 사장을 인질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이 고소고발 취지 이런 것들이 이 강요를 하는 그 내용들이겠죠. 요 인질은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자, 미수처벌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범한 자 밑줄 기수입니다. 미수범 밑줄 그시고 인질을 풀어줬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임의적 감경 이렇게 부르죠. 자, 해방 감경 조항은요 기수 미수 불문입니다. 기수 미수 불문. 자, 됐죠? 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틀렸네요. 감경이지 면제란 말 없습니다. 자, 됐고. 자, 친족 상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 상도라는 말은 재산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돼요. 이중격체, 이중미출 것이고. 자, 쭉 보시면.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3자 속에는 법인이나 국가기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법인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단순 강요죄는 맞아요. 이 지문이 맞는, 자, 법인은 강요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단순 강요죄에는 맞는 경우인데, 인질 강요죄는 틀린 지문이에요. 인질 강요죄는 법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행위를 보시게 되면, 자, 쭉 보시고요. 강요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제3자 동그라미 치시고, 인질 밑줄 그시고, X.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보시면, 인질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인질에 대한 강요는 포함될 수 있다? 포함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지미수와의 구별 보시면 자, 자의성을 요하지 않는다. 세모 치시고 자의성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해방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수범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미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수가 됐을 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자, 인질을 풀어주었다 할지라도 처벌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이 인질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없다 했고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체포와 감금죄를 갑니다. 자, 노트를 펴보겠습니다. 자, 노트는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인가요? 자, 100페이지입니다. 자, 체포 감금죄, 존속 체포, 중자 있네요. 그다음 존속 중체포 감금죄가 있고, 특수가 있고, 상습범이 있고, 치사항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시험 잘 나오죠?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잘 나옵니다. 자, 교재 가죠. 자, 성격에서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 밑줄짝.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체포 감금죄라는 말이 있으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요.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노트 99페이지 펴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해방 감경 규정. 방금 보셨죠? 인질 강요, 그 다음에 인질 상해, 그 다음에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의 경우에도 있어요. 자, 없는 거, 강도 없어요. 강도. 살해 없고요. 체포 감금 없어요. 자, 강도 없다고요. 색깔 칠하세요. 색깔 안 칠해도 됩니다. 그냥 미술만 거셔도 괜찮습니다. 강도, 살해, 체포 감금 없다고요. 근데 약취 인신매매 있다고요. 됐어요. 각각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승진 쪽이 잘 나와요. 자, 객체 갑니다. 잠재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면 되죠. 잠재적 밑줄 그시고
수면자, 명정자, 정신병자, 불구자. 자, 명정자는 만취자를 말합니다.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빨간색으로 정신병자 동그라미. 됐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옆에 줄 보시면 정신병자나 영아는 객체가 될 수 없다. 정신병자는 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영아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다 수설 얘기고요. 자, 체포 갑니다.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돼 있고. 자, 기출문제 볼까요?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해서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다. 이 체포죄인가요? 강요죄죠. 틀렸습니다. 자, 위에 사례 읽어보시고요. 자, 부작이 됩니다. 간접정범 됩니다. 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이 됩니다. 간접정범 됩니다. 자, 감금에서 질주하는 거, 판례 있죠? 질주하는 거 100% 감금입니다. 선녀와 남업권은 다 아시지만 판례는 선녀 남업권 판례는 없고 질주하는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이 공포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감금이라고 하는 거 판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판례 보죠. 감금 행위는, 자, 검은색 펜 드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이죠. 물리적 장애를 사용하는 거. 근데 옆에 동그라미 2번 또 됩니다. 빨간색으로 공포심 동그라미. 밑에 공포심 동그라미. 밑에 심리적 무형적 동그라미. 그게 다 공포심이란 말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포심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감금이 된다. 뭐 자발적이든 아니든 묻지 않아요. 장애 사유가 없다. 묻지 않아요. 무조건 감금돼요. 자, 물리적부터 밑줄 끄시고. 밑에 마찬가지네요. 불가능 밑줄짝, 심의곤란 밑줄짝, 감금입니다. 물리적, 유형적 간단하게 검은색으로 따라 적으세요. 다 감금입니다. 또, 자, 밑에 줄. 자, 2번입니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 이것도 한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끊고 여기까지가 15년도 일반 경찰시험에 두 줄짜리가 나왔죠. 자, 파란색 드세요.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X. 이거 출제된 적 있죠. 그래서 감금된 내부 구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감금죄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빨간색 들으시고 유형 경찰서 나왔네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 무형 빨간색 무형 동그라미 이것도 감금될 수 있고 공포심 동그라미 감금될 수 있습니다. 겁을 먹었다 겁 동그라미 감금될 수 있어요. 자, 달리는 차량에서 하차구를 묵살한 채 운행 강행 동그라미 감금입니다. 출입문 봉쇄했죠. 감금입니다. 80명이니까 특수감금이죠. 자, 기술식입니다. 자,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위다 밑줄 그시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기수가 돼버리죠. 보호법은 잠재적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식했는가 안 했는가 자, 인식세모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수가 돼버리죠. 자, 됐죠? 자, 고의 갑니다. 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최신 판례죠. 중요한 건 같진 않은데요. 정신 전문 이 피고인 갑과 을이 그 아들 피고인 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서 병원으로 입원시켰다 해서 감금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과연 감금이 될 수 있을까? 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갑에게 감금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인데 이 전문의 갑과 을은 자, 네 번째 줄 피해자에게 피해 사고나 망상 장애의 의심이 있었다. 파란색으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라고 해서 이 피고인 갑과 을에게는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다. 고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고의가 없어서 감금죄가 탈락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죄가 안 된다고 본 판례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서 그랬다고 보는 것은 감금죄의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지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 위법성 보죠. 그래요.
정당행위로서 조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감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창고에 가두었다. 옛날에 사법시험 기출문제인데 감금죄 될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 들으시고요. 처벌되지 않는 것은 세모입니다. 도주방지 세모. 그 다음에 이런 수단 방법, 이런 목적 하에 수단 방법이 상당하죠. 그렇죠? 취침 시간 중에 한해서 그랬다는 거지. 뭐 24시간 몇 날 며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 한도 내에서 그랬다고 봤을 때 정당히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의뢰 및 승낙 세모가 있었고 또 이것도 야간에 한해서만 그랬고 3일 동안만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수단 방법이 적절하다. 그래서 정당히가 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타조의 관계 보죠. 자, 타조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 체크하시고 다 중요합니다. 자, 보죠. 자, 이 첫 번째 판례는요, 두 토막을 내버리죠. 밑에서 끊으세요. 자, 이 부분은, 앞에 부분도 잘 나오고, 뒤에 부분도 다 잘 나오는 판례예요. 자, 먼저 볼까요? 자, 감금 빨간색 동그라미.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박 행위를 했네요. 그러면 죄가 두 가지가 됩니까? 한 개만 됩니까? 네? 감금을 할 때 웃으면서 감금합니까? 으르렁 거리면서 협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협박죄는 감금죄에 흡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단으로서 쓰여졌을 때에는 그때는 별도로 협박이 되지 않고 여기에 흡수가 된다고요. 이렇게. 즉은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우고 여러분은 X하면 안 되니까 흡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빨간색으로 감금죄만 돼요.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이 사실관계가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왔단 말이죠. 갑은 신고로 인해서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서 타지 아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했죠. 강제로 밀어넣었고 내려달 해원했는데 20분간 달렸어요. 달리는 차량을 질주한 것은 감금이죠. 이 부분이 바로 감금이라는 말이에요. 감금. 문제는 협박도 될까? 감금만 될까? 그랬잖아요. 이 협박은 여기에 흡수가 된다고요. 그리고 X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금죄만 됩니다. 이 판례는 다 잘 나와요. 마지막이 제일 많이 나왔지만 사실관계도 잘 나오고 판결로지도 잘 나오고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판례들은 총론 시간에 많이 봤던 판례들입니다. 자, 빨간색을 한번 들어볼까요? 강간 동그라미, 강도 동그라미, 옆에 감금 밑줄. 자, 강간이나 강도를 할 때는 반드시 감금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반드시 가둬놓고 강간이나 강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늘 항상 수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 성립을 하게 됩니다. 각각. 따라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고 행위가 한 개란 말이에요.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적 경합. 자, 이 부분 밑줄 그으시고. 이게 무슨 판례죠? 여기 나오네. 밑에 나오네요. 자, 밑에 빨간색으로 강간 동그라미, 감금 밑줄 그으시고. 이게 한 개 행위란 말이에요. 한 개 행위. 한 개 행위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경하면 틀려요. 자, 두 번째 판례에서 쓰세요. 이것이 그 유명한 총론 취재관에 배우는데 조개 트럭 사건이. 요 자세한 것은 총론 상상적 경합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 판례 말씀드리면 자, 트럭이잖아요. 괜히 잘 이상하게 그랬네요. 뭐 잔뜩 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고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B라는 여성을 강간죄의 고의가 있어요. 강간죄의 고의. 강간의 고의가 있어요. 고의가 있는데 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여고생이 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려주지 않아요. 하차를 무시합니다. 하차 무시. 하차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질주를 하죠. 질주. 달리는 차량에서 질주를 했다.
이 질주 자체가 한 개 행이란 한 개의 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주가 뭐예요? 여기 이 질주가 뭐예요? 이 질주가 바로 첫 번째 감금의 시작이자 이게 강간의 시작이라면 강간의 시작. 왜 강간의 시작인데요? 이것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단 말이지. 즉 협박을 했잖아, 협박. 그렇죠? 내려주세요. 내려주지 않고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달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항행이니까 이게 바로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비교될 것이 자 밑에 판례인데요. 파란 펜 들어가 볼까요? 다른 판례니까. 감금행위 밑줄짝. 감금행위 다시 한번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감금행위가 강도상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길 보세요. 강도상의 범행이 끝났다 그랬어요. 요 한 줄만 보세요. 강도상의 범행이 끝났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무슨 죄? 이것은 강도상해죄. 자 이게 끝났어요. 더 이상 강도상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요 감금만 계속되었다는 거지. 그치? 감금죄는 계속범이잖아요. 그쵸? 자, 강도상이 완전히 끝났다 했잖아요. 더 이상 강도상이 없어요. 이제는 오로지 감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금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죄? 감금죄라고 하는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행위가 있고 또 다른 고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죄가 되는 거예요, 별죄.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중죄 나왔네요. 자, 요 3번 체크하시고 잘 나옵니다. 중체포감금죄는 이거는 이다나, 왕따. 중자가 들어있는 범죄 중에서 왕따. 조문 자체 잘 나옵니다. 가혹한 행위 자체를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방금 보셨죠? 결합범이다. 구체기원범이 아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미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중자와 다른 거예요. 조문에서 가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출심사는 생명신체란 말 나오면 틀리잖아요. 이 경찰 승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위헌범이 아니니까 위험이란 말 들어가면 틀리고요. 결과적 가중범이라면 들어가면 틀려요. 자, 가혹한 행위가 뭘까? 폭행, 협박, 음란, 수면 불허, 의식주 불공급, 발가벗기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판례가 나왔네요. 어떤 사무실에서 협박을 하고 빨간색으로 전신구타 이거 동그라미 이게 바로 가혹한 행위죠. 중강금죄가 되죠. 그 다음 요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이라는 공간에서 빨간색으로 폭행 동그라미 이게 바로 가혹한 행위죠. 중강금죄가 됩니다. 자, 특수 체포감금죄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질문처럼 위험물피죄, 체포죄, 가중처벌 맞죠? 이런 질문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장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 판례 갑니다. 자, 볼까요? 자, 날짜가 틀리네요. 4월 5일자, 8월 15일자, 그렇죠? 자, 승용차를 강제로 태운 다음에 감금이죠. 그쵸? 그 다음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감금치상죄가 됩니다. 아니,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여기 강제로 태웠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감금이죠. 이건 감금이고 그러니까 4월 5일자는 감금이고 8월 15일자는 감금치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감금했네요. 그 다음에 죽었죠. 뭐가 돼요? 감금치사. 쉽네요.
자, 정신병자도 우리가 앞에서 객체될 수 있다 했어요. 손과 발을 묶어두었다. 그리고 감금했다는 거죠, 여기. 감금. 결국 죽었네요. 감금치사죄. 우리 총론 시간은 어떻게 뵙니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감금치사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밑에 판례. 첫 번째, 가로막음으로써 차량에 승차하게 했다. 이 승차가 뭐죠? 강제 동승. 강제 동승시켰죠. 달리는 차량에서 뛰쳐내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죠. 강제 동승이니까 자진 동승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떨어져 죽습니다. 빠져나오려다가 이 말이 뭐죠?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런 말이에요.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총론 교재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감금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밑에 판례도 총론 교재 나오죠? 감금한 다음에 가혹행위, 즉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뛰쳐내렸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뛰어내려 사망했죠. 즉 이 행위와 이 가정에서 가혹행위를 했고 이게 바로 중감금, 중감금. 감금한 다음에 가혹행위가 중감금이죠. 중감금 행위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사죄가 되는 것이다. 맞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